네, 안녕하십니까. 소셜미디어 마케팅 세 번째 시간. 여러분들 디지털 트래픽 빌딩의 인터랙티브 미디어 캠페인 드디어 이 제목과 같은 내용이 나왔어요. 인터랙티브 미디어 캠페인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던 거죠. 인터랙티브 미디어 캠페인 전에 캠페인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이 인터랙티브 캠페인은 대부분 기업들이 가진 가장 공통의 관심사가 소비자와 원하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제품이나 브랜드의 인지도,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주력했다면 지금은 기업들은 소통을 넓혀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시도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와 접점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 그 반응을 확인하게 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은 소통과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뭘 얻는다? 긍정적인 구전을 창출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소통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결국에는 기업 신뢰적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비자와 기업 간의 상호작용성의 경험은 해당 기업의 제품이라든지 서비스의 지속적인 구매 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논문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의 이익 추구 측면을 봤을 때 소비자와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 기업의 마케팅에 큰 변화가 이 인터랙티브 캠페인인 겁니다. 인터랙티브 캠페인. 이 인터랙티브 캠페인이란 게 어떤 거냐면 상호작용성을 통해서 기업의 메시지를 소비자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캠페인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랙티브 캠페인이란 게 실제로 우리가 상호작용성을 인지하는 데 기여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시간 반응성, 사용자 통제성을 수반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수의 성공적인 인터랙티브 캠페인은 이 세 가지 요소를 꼭 가지고 있어요. 양방향적 통제성, 시간 반응성, 사용자 통제성입니다. 양방향적 커뮤니케이션, 시간 반응성, 사용자 통제성입니다. 저 두 번 말씀드렸어요. 중요해요. 자,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얘기해 볼게요. 소비자와 상호작용이 돋보이는 대표적인 사례고요. 캠페인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미디어 인터랙티브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맥도날드입니다. Our Food Your Question이란 캠페인이에요. Our Food Your Question. 그래서 이 캠페인 자체가 평소에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인스턴트 음식에 대한 개념을 타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캐나다에서 2012년에 이루어졌던 캠페인이었어요. 이 캠페인의 참여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 캠페인의 참여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면 맥도날드 웹사이트에다가 Your Question 질문을 옮겨요. 질문을 올려요. 그러면 전문 상담사들이 최대한 빠르게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자료를 이용해서 답변하는 겁니다. 여기 다 질문들이고 밑에 보시는 여기 질문들이고 그 질문들의 답변들이 영상, 뭐 텍스트, 이미지 이런 것들로 답변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는 뭘로 만드나요? 우리는 오직 100% 캐나다산 소고기만으로 햄버거 패티를 만듭니다. 라고 답하는 식이었어요. 이 1년간 이 캠페인이 진행됐거든요. 이 1년간
1년간 매우 성공적이라 판단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 기간 동안 200만 명 이상이 해당 웹사이트를 들어갔어요. 200만 명. 1년 동안. 거기다가 2만 개 이상의 소비자 질문이 이루어졌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맥도날드가 진실된 브랜드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전체에서 8.5%가 상승했어요. 거기다가 기업 신뢰도는 46%가 올라갔고요. 음식 품질에 대한 신뢰도조차도 61%가 증가했어요. 국제광고제, 칸느 국제광고제 상도 수상했고요. 왜 이렇게 잘 됐냐? 왜 이 인터랙티브 캠페인이 잘 됐냐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앞에 우리가 배웠죠.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의 양방향성을 볼 때 커뮤니케이션의 양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캠페인 웹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었고 자유로운 메시지 송수신이 가능하게 했어요. 그래서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했죠. 소비자가 자유롭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잖아요. 두 번째가 실시간 응답, 시간 반응성이에요. 실시간 응답이라는 과제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또 진행했죠. 거기다가 우리는 개인화된 소비자를 개인 취급했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질문 올리면 개인의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제공했죠. 이 시간 반응성이 완벽했어요. 자, 세 번째로 사용자 통제성입니다. 이 캠페인 자체가 소비자가 알고 싶어하는 걸 스스로 올리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올리기 위해서 뭐 이미지, 동영상, 도구, 링크 이런 것들을 아무거나 쓸 수 있게 해놨어요. 거기다가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을 때 내가 내용, 저장 시기 이런 것들을 소비자가 다 통제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들어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맥도날드는 이러한 효과들을 얻은 거예요. 이렇게 위에 사례도 살펴봤지만 신문 예전에는 과거 TV에 뭐 라디오에 신문에 최대한 많이 노출하는 매스 마케팅을 주로 많이 했지만 인터랙티브 캠페인은 다르다는 거죠. 소비자가 단 한 번이라도 사용하거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 가지고 얻어지는 광고 효과를 더욱 중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통적인 마케팅과 인터랙티브 캠페인 마케팅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여러분들이 차이는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케팅은 기존의 마케팅은 뭐였냐? 매출 증대랑 점유율 확대가 해가지고 신규 고객 유치하는 게 첫 번째 일목표였어요. 그래서 되도록 많은 소비자한테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캠페인이라고 마케팅 캠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구별 없이 다수 소비자에게 일률적인 방법으로 접근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대량 생산, 대량 판매 있어요? 있긴 있겠죠. 하지만 대중매체 광고 효과도 줄고 있어요. 지금은 뭐가 목표다?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거죠. 이 고객을 유지해서 이익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 마케팅의 목적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방법도 특정 소비자를 도전으로 타겟 마케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고객 정보도 다양한 경로로 수집하고 이제 고객 패턴도 분석하게 되면서 더욱 효과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게 됐고, 이 상호작용성을 강조하는 인터랙티브 캠페인의 가장 큰 특징은 소비자의 참여성입니다. 참여성.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소비자가 직접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큰 효과라는 거예요.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큰 특징이죠. 두 번째는 전파성이에요. 사람들이 흥미를 유발하고 재미를 주는 인터랙티브 아이디어는 전파가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셜미디어라든지 SNS 보시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전파성이 뭐 MBTI 이런 거 보시면 뭐 전 국민이 다 해봤을 정도잖아요. 흥미롭고 이 참여성과 전파성이 잘 나타나 있는 사례를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이게 이 앞에서 보이는 컨텐츠는 팁EX라는 그 여러분들 수정 테이프예요. 근데 이게 어디 거냐면 BIC라고 빅이라는 볼펜 주황색 봤을지 모르겠어요. 그 빅사의 수정 테이프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인터랙티브 광고인데 이거 보시면 이제 여기 곰이 나와요. 색이 잘 안 보이네. 여기에 곰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냥꾼이 곰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 나옵니다. 곰을 향해서 총을 쏠지 아니면 곰을 향해서 총을 쏘지 않을지를 선택하게 돼요. 그 선택한 결과에 따라 영상이 반응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슛을 선택하잖아요. 이 영상에서 슛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냥꾼이 말해요. 아, 도저히 못 쏘겠다. 총 못 쏘겠다. 총 못 쓰겠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화면 밖에 요 팁EX 수정 테이프 있죠. 요거를 손에 뻗어 가지고 와요. 그리고 여기 슛 있죠. 슛. 요 뒤에 여기 보시면 지우고 있죠. 여기를 지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빈칸에 채워 넣는 말에 따라서 50가지의 다른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라이크라고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곰하고 껴안는 장면이 연출돼요. 이게 흥미성과 흥미를 통해서 전파를 할 수 있는 전파성과 커뮤니케이션을 참여를 하게 하는 참여성이 두 가지가 다 강조된 인터랙티브 광고인 거죠. 이 광고의 효과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2천만 건의 유튜브 조회수가 났고요. 댓글만 1,200여 개가 넘었어요. 그래서 TVX는 이 컨텐츠가 성공함에 따라 사냥꾼과 곰의 2012년도 생일 파티라고 해서 한 번 더 했어요. 거기다가는 2012년도 생일 파티인데 생일에다가 이제 수정 테이프를 쓸 수 있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2050년도, 2090년도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되는데 그걸 바꾸면 또 외계인과 생일 파티가 일어나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인 거죠. 이것도 성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참여성과 전파성을 통해서 이런 인터랙티브 캠페인이 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례가 있어요. 이 하기스 옹알이 통역기라고 해서
아기 기저귀 브랜드인 하기스에서 갓난아기를 두는 엄마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예요. 그래서 1분가량 엄마들이 아기 옹알이를 녹화해서 하기스에 보내잖아요. 그러면 웹사이트에서 통역을 해줘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맞는 건 아니죠. 뭐 이렇게 뭐 비주얼 분석, 사운드 분석, 이모션 분석을 한다고 하지만 재미를 위한 거였죠. 그래서 아기 감정 상태 뜻을 해가지고 아래 보시면 뭐 나 아기가 옹알이를 해요 이렇게 막 하면 나 오늘 오렌지 깔맞춤 했어 귀엽지 이렇게 재밌게 통역을 해서 주는 거예요. 이 유튜브 동영상은 진짜 캠페인 기간이 짧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십만 건의 조회수가 나오는 거 불구하고요. 이 캠페인 효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자, 영상 촬영을 위해 투자한 시간 고객들이 영상 촬영을 투자한 시간이 평균 27분, 평균 촬영 횟수 7분이래. 고객들이 하루에 27분, 그리고 평균 촬영 7번을 찍으면서 뭘 생각했겠어요? 우리 하기스 브랜드에 대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교감을 했다는 거죠. 엄청난 효과입니다. 거기다가 캠페인 참여 만족도, 주변인의 반응, 그리고 캠페인 재참여 의도 역시 같이 높게 나왔어요. 특히 뭐가 좋았냐? 하기스 브랜드 호감도가 48%나 올랐대요. 거기다가 평균 내 받은 영상을 21회 공유를 했대요. 정통적인 TV 광고는 이런 거 만들어내기가 쉬울까요? 어렵다는 말이죠.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영상을 찍고 본인 선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웹사이트 계속 가가지고 당선 확인해보고 동영상 올리고 상품권 받고 영상 받은 엄마들의 마음은 어떻겠을까요? 그 영상 엄마, 아기, 뭐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친구, 남편 보여주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인터랙티브 캠페인이 갖고 있는 소비자 참여성, 전파성 두 가지를 잘 담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좀 느껴지시나요? 인터랙티브 캠페인이 어떤 건지? 이런 인터랙티브 캠페인은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소요되는 투자 비용 대비 높은 효율성이라는 거죠. 자, 기존의 매스미디어 여러분들 광고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비용이 천문학적인데 그거에 비해 인터랙티브 캠페인은 더 적게 투자되고 효율은 높다는 거죠. 두 번째가 구매까지 이뤄지는 소요 시간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자, 기존의 TV 광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이키 제품 봤어요? 바로 살 수 있나요? 아니면 모바일 핸드폰을 가지고 와야 돼요? 핸드폰에서 쇼핑 검색해야 돼요? 모델명 쳐야 돼요? 그리고 구매해서 구매 버튼을 넘어가야 돼요. 하지만 인터랙티브 캠페인 어때요?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거죠. 세 번째는 구매 행동의 추적의 효율성이에요. 자, 온라인 쿠키라는 게 있죠. 이 쿠키와 로그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 쿠키와 로그 파일 통해서 어떤 링크를 통해서 우리 인터랙티브 캠페인이 들어왔고 이 캠페인을 통해서 참여를 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매했고 이런 것들이 다 추적할 수 있는 거죠. 전통적 매스 마케팅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추적이 돼서. 거기다가 구전 효과, 높은 구전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아까 하기스 보세요. 너무 재밌었어. 아버지, 엄마, 친구, 여러분들 카톡방에 올리지 않겠어요? 올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 구전 효과를 통해서 컨슈머, 이제 판매하는 셀슈머 이렇게까지 막 확장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하기스 영상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기 영상을 공유하는 거지만 다른 엄마 친구들 모임에서는 하기스 브랜드를 광고하는 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케터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자한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 좀 더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한 이런 인터랙티브 캠페인을 이렇게 예시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좀 봤고요. 이 인터랙티브 콘텐츠들을 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인터랙티브 콘텐츠는 대부분 이제 게임과 교육 분야에서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디지털 환경이 무르익으면서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도구 인터랙티브 미디어 활용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뉴미디어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호작용성이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더 중요해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케터로서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통해서 소비자와 교감하는 최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하드라고 하고 유명 글로벌 브랜드들은 이미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을 극대화시키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은 인터랙티브 콘텐츠 프로모션 전략을 사례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랙티브 콘텐츠는 세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나눌 수 있겠지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사용하는 컨텐츠에 한정해서 보고자 하고 마케팅 컨텐츠에서 한정하는 컨텐츠는 세 가지 소비자 주목형, 소비자 참여형, 소비자 맞춤형이에요. 그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소비자 주목형입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주의를 끌어가지고 컨텐츠에 주목하게 하는 거죠.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통해서. 자, 앞에서 보이는 사례는 어플로서피라는 그 헤어 제품이에요. 어플로서피라고 보이시죠? 여기 보이실까요? 이 어플로서피라는 헤어 제품인데 이 키오스크, 뭐 키오스크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인터랙티브 광고 사이니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포텍이라는 그 스톡홀름의 한 지하철역에다가 이 디지털 스크린을 설치해놨어요. 그리고 탑재된 센서에 의해서 어떻게 했냐면 지하철이 도착하면 이걸 감지하도록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이 여기 지하철 있죠, 지하철. 이 지하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을 그 다음에 흩날린 머리카락을 사람 손으로 쓱 하면은 어떻게 된다? 간단하게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게 되는 이미지를 인터랙티브 컨텐츠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플로서피를 사용하면 부드럽고 유연한 머릿결을 갖게 된다는 메시지를 기발하고 재치 있게 표현한 광고인 거예요. 이런 건 되게 많습니다. 이 워커스라는 그 영국 과자 브랜드고요. 그 2014년에 집행한 5개 광고예요. 그래서 이 버스 스테이션에서 이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해가지고 인터랙티브 영상이 노출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에 영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 영상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해놓고 이 자판기 형태로 만들었어요. 여기 사람이 서 있으면 안에서 이렇게 막 이미지가 돌아가는 거죠. Tweet me and I'll give you a free pack 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대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뭐 자기 인증사진도 찍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영상을 보시면 help me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help me. 뭐 help me 어떻게 help 하냐면 tweet me and I'll give you a free pack. 나를 도와주면 프리팩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tweet and it 있죠? 이 과자들을 프리팩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트위터에 올리면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버스 기다리는 동안 여러 가지 인터랙션을 유도해서 과자를 선물했고 2주간 캠페인 2주 정도 했는데 260봉지 정도의 과자 제공했는데 260 정도 과자밖에 안 나갔어요. 근데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은 85만, 지금 100만이에요. 100만이 넘어요. 조회수를 성공을 거두었어요.
이렇게 디지털 인터뷰 콘텐츠가 특히 기술의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좀 더 상호작용성이 강해진다는 거죠. 특히 뭐 요즘 유행하는 홀로그램, AR, VR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소비자 콘텐츠 경험을 위해서 제작하는 사례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다음 예시를 보면 나오는데 이게 뭐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뭐 엠펀인가 뭐 이렇게 발음하는 거 프랑스어거든요. 프랑스 란제리 브랜드인데 이게 문 닫는 9시 이후부터는 야간에 홀로그램 쇼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3D 홀로그램의 란제리 모델이 움직이는 영상을 노출했어요. 그러니까 밤에 다 불 꺼져 있는데 여기에만 여성이 계속 이 쇼룸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홀로그램 모델이 섹시한 모습을 신기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 주명형 컨텐츠로 많이 사례로 되는데 이건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홀로그램 컨텐츠가 이렇게 사람들이 영상을 찍고 있고 구경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두 번째가 소비자 참여형입니다.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는 컨텐츠 소비를 높이는 목적입니다. 기존에는 소비자 유도형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지금은 아예 소비자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거죠. 앞에는 그냥 주목하는 것 정도였다면 좀 더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는 겁니다. 자, 이 정말 유명한 인터랙티브 컨텐츠예요. 복종하는 닭이라고 이 버거킹이 만들었어요. 2004년에 만들었거든요. 2004년에 엄청나게 인터랙티브 컨텐츠 소비자 참여형의 예시로 얻어서 많이 이용되는 사례입니다. 이 광고 집행 당시에는 진짜 광고계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인터랙티브 컨텐츠의 혁명이다라고 할 정도고 2004년 4월 7일에 복종하는 닭이라는 캠페인을 개설하고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드세요. Have it the way라고 해서 Have it your way라고 해서 소비자가 뭐 제자리에 앉아 춤춰 이런 거 단어를 입력하면 안에 있는 복종하는 닭이 그 다양한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게 캠페인 첫날 단 20명한테만 이 사이트를 알려줬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4,600만회, 개설 3주 만에 누적 방문자 수 1억 5천만 명, 경이적인 방문 횟수를 기록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개인당 머문 시간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거예요. 이 사이트에서 6분에서 7분 정도를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앉아, 춤춰 이런 것들을 닭한테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TV 광고가 15초 기준입니다. 15초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TV 광고 노출 시간으로 계산해 보시면 거의 30배가 정도가 되는 거예요. 2004년도 깐느 국제 광고제, 클리오 광고제, 금상, 깐느 광고제, 금상 모두 받았어요. 엄청 유명한 이 광고업자거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거 외에도 소비자 참여형으로 이 맥도날드 5개 광고예요. 스웨덴 스톡홀름에다가 여러분들이 여성 모델을 24개 조각으로 만들어서 이걸 맞춰 나가는 동안 이 맥도날드에 대한 이미지를 재밌게 받아들이고 유도하려고 했죠. 뭐 이런 사례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던 사례도 있는데요. 이 도브 리얼 뷰티라는 캠페인이고 이 리얼 뷰티가 어떤 게 정말 진정한 아름다움인가 라는 브랜드 캠페인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인터랙티브 5개 광고를 실시하고 사람들이 카운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놔뒀어요. 그래서 쌍꺼풀 없는 실눈이 매력 있는 건가? 진정한 아름다움인가? 자연스러운 눈이 실제로 리얼 뷰티인가? 이거 외국에서 진행했던 거고요. 이게 소비자 참여형적인 인터랙티브 컨텐츠입니다. 자, 세 번째로 소비자 맞춤형이에요. 소비자 맞춤형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비자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개인에 맞는 컨텐츠를 제공해 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더 사례가 많아질 거예요. 미니쿠퍼의 미국에서 실시한 말하는 오개 광고입니다. 자, 이 광고가 어떤 거냐면 오개 광고가 설치된 지역 도로를 지나갈 때마다 미니쿠퍼 운전자가 지나갈 때마다 차량에서 나오는 전자신호 감지해가지고 해당 운전자를 식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자에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전광판에 노출하는 겁니다. 보시면 Hi Kate, nice day for your comfortable. 이름과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인지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 이게 다 디지털 컨버전스로 인해서 더 발전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점점 더 확장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디지털 컨버전스 확장이 결국에는 매체 융합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사이니지에 융합하게 되면 뭐 RFID, 안면 인식, 와이파이, NFC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연결돼서 점점 더 확장되게 될 거란 거죠. 더 맞춤형 컨텐츠가 나올 거란 거예요. 이런 인터랙티브 컨텐츠들 특징들을 지금 앞에서 보시면 특히 우리가 뭐 메시지와 메시지, 사람과 메시지 이런 것도 사람과 사람 이런 것도 앞에 우리가 예시 인터랙티브 컨텐츠의 그 관점으로 볼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사람과 메시지 사이의 상호 컨텐츠가 인터랙티브 컨텐츠에 특히 그 가장 많이 해당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 인터랙티브 컨텐츠에서 사람과 메시지 사이에서 상호작용 컨텐츠가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대부분 특징은 같아요. 자, 우리가 앞에 봤던 여러 가지 인터랙티브 컨텐츠 봤죠? 이거 보시면 이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인터랙티브 컨텐츠는. 그래서 이 넛지 효과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넛지 효과라는 게 뭐 여러분들이 뭐 넛지라는 책을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쿡쿡 찌르다, 가볍게 자극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의미는 뭐가 있냐면은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부드러운 개입과 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되는 행동과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가 지어질 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동기다 라고 동기를 부여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의 참여를 요청하거나 강요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직접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들을 유발하도록 만드는 게 뭘까? 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재미 효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재미와 즐거움을 제공해 주는 거라면은 어때요? 그 경험을 한 번은 시도해 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재미와 즐거움은 사람들의 행동을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간주되고 있는 재미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재미적인 컨텐츠 요소들이 인터랙티브 컨텐츠는 많다는 거죠.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개입과 권유를 해야 되고 그것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재미 이론이라는 기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예시들이 폭스바겐의 소리나는 쓰레기톤, 폭스바겐의 소리나는 피아노 계단, 코카콜라의 우정 자판기들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 폭스바겐은 친환경 자동차 기술을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쓰레기 아무 때나 버리는 걸 보고 아이디어를 제안한 거죠. 쓰레기통이 엄청나게 깊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깊은 쓰레기통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앞에 보시면 거기다가 이제 쓰레기 음향 장치를 설치해가지고 쓰레기가 들어가면 엄청나게 깊게 슝 바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슝 하고 엄청나게 깊이에서 땡 땡랑 이런 소리가 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재미있어서 어떻게 됐겠어요? 쓰레기를 휴지통에 던져넣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제작한 특수한 쓰레기통은 일반 휴지통보다 41kg 정도가 더 쓰레기를 수거했대요. 같은 사례로 피아노 계단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 친환경적인 계단을 이용하기 위해 이용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제 계단에다가 도레미 계단을 피아노 건반처럼 개조하고 그 사람들 계단을 밟고 오를 때마다 도레미 음계 소리가 나도록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에스컬레이터 대신에 우측에 보시면 에스컬레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단을 움직이게 된 거죠. 계단으로. 그래서 계단을 이용한 사람들이 평소보다 66%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미적인 요소가 들어가니까 더 상호작용의 수준을 높이는 강력한 요인이 되고 있고, 이게 우리 재미 이론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이 특정 컨텐츠의 재미와 즐거움을 찾으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행위 자체에서 심리적인 만족을 제공했다라고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은 해당 컨텐츠 더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시고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가능성을 상승시키는 건데, 그 말인즉슨 사람들이 컨텐츠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은 뭘까? 우리가 본 거는 인터랙티브 컨텐츠의 유의성을 봤다는 거죠. 하지만 상호작용을 유발하는 게 유의성이 많은 사례로 보이긴 하지만 유의성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케터로서는 이제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될 건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장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인터랙티브 광고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는 빠르게 보고 진행할게요. 인쇄 광고. 여러분들 인터랙티브 인쇄 광고라고 해서 이 증강현실을 디지털화 기술과 접목시킨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잡지라든지 신문에다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컴퓨터, 모바일 기기를 올리면 뭐 증강현실이라든지 AR, VR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입체 영상을 보여준다든지 해당 이 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람이 읽어주는 것처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인터랙티브 인쇄 광고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예입니다. 두 번째가 5개 광고예요. 인터랙티브 5개 광고. 이 5개 광고는 그 공공장소에 많이 사용되는데, 이게 디지털 디스플레이에 접목해가지고 했던 사례가 유럽이 바로 당신 곁에 있으니 떠나라 라는 이 프랑스 철도청의 캠페인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밀란 여러 가지 이제 유럽의 여러 도시에다가 5가지 색깔의 문을 설치해 놓고,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설치해 놓고, 여기에 문을 열면은 문 안에 부착된 디지털 LED 스크린과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서로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제 광고제에서 인게이지먼트 부분 동상도 수상할 정도로 이 언론의 호평을 받기도 했고, 이 컨텐츠, 이 인터랙티브 5개 광고는 그 스웨덴의 그루나 룬드라는 놀이공원인데, 놀이공원에 공포 놀이기구를 오픈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광고하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다가 이 QR코드를 심어놓고, 이 QR코드가 부착된 인터랙티브 5개 광고 QR코드 스캔하도록 위도해 놓고, 이 스캔하면 갑자기 이 귀신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그냥 비나면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랙티브 5개 광고도 엄청나게 130만 원 정도 유튜브에서 기록할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책에 있는 사례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 프로모션, 인터랙티브 프로모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모션 활동과 결합하는 인터랙티브 체험인데요. 이 갤럭시 S5가 이 유럽에서 이거 인터랙티브 프로모션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S5가 가장 강조했던 게 방수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스위스 7위 호수에서 이걸 촬영했어요. 그래서 이 물속에서 사진을 찍으면 갤럭시 S5를 증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호수가에 막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잠수부가 있어요. 잠수부가 올라와가지고 갤럭시 S5를 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호수에 뛰어들어서 셀피를 찍어서 올리시면 S5를 주겠다고 했어요.
실제로 일어난 프로모션이고 이 사람들이 정말 직접 참가하고 있는 영상이고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보시면 많은 사례들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척이라는 홍콩에서 코카콜라 홍콩이 했던 사례인데 이건 조금 더 프로모션에서 화제를 낳았던 사례가 기존의 그 미디어와 결합을 해서 인터랙티브 프로모션을 진행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 척이라는 어플을 핸드폰에 먼저 깝니다. 그리고 이 매일 10시에 텔레비전 광고가 나오는 시간에 TV 앞에서 광고를 시청하면서 척척척 소리를 내면서 스마트폰을 흔들기만 하면 돼요. 스마트폰을 TV 10시에 이렇게 광고에 흔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프로모션 참여자들은 이렇게 3번 흔들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화면에 자신의 선물이 당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매출 전년 대비 12.5% 프로모션 기간에 상승했고 프로모션 시작 6주 만에 40만의 다운로드를 기록할 만큼 이 TV 광고와 결합해서 진행했는데 이 프로모션은 홍콩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광고로도 기록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것들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입니다. 인터랙티브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고 결국에는 디지털 사이니지지만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격 제어가 가능하고 공공장소나 상업 광고에 설치하는데 디지털 미디어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책에 있는 예시 말고도 제가 좀 더 찾았어요. 이 우리나라에서 진행했던 펌프 이더이라는 광고고요. 그 리복에서 펌프로 이제 신발을 만드는 걸 에어 펌프로 신발끈 대신 에어 펌프를 차용하면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자 하는 캠페인을 했어요. 그래서 무작위 사람들, 지하철을 기다리는 무작위 사람들에게 이 펌프를 누르는 게임을 하게 하고 이긴 사람한테 이 펌프 신발을 제공하는 영상을 오픈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도 많습니다. 이 디지털 사이니지는 이 독일이었나? 그 맥주 사이니지인데요. 그 독일 맞아요. 독일 맥주 브랜드인 아스트라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 여성들이 맥주를 구매를 늘리려고 이 여성 소비자한테만 호의적인 반응으로 디지털 사이니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장된 카메라하고 센서 이런 것들 통해서 여성이 왔을 때만 좋은 말을 하는 거죠. 자, 남성이 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Your guy can keep on working. 가던 길 가라. 너는 가라. 그리고 there's nothing here for men. 여기는 남자를 위한 건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한 거예요. 여자들한테는 여자들은 더 마셔봐라. 바텐더가 맥주를 권하거나 여성들한테만 맥주를 권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늘어나니까 이런 사례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리스테린의 광고 여러분들이 내시에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거 외에 인터랙티브 비콘도 있고요. 비콘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AR, VR 여러분들이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을 통해서 이 고객 경험이라든지 브랜드 경험을 좀 더 확장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AR, VR이 가장 강점은 체험이 가능한 거잖아요. 거기다 상호작용이 자기가 직접적으로 수행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VR을 통해서 이 직소 그 6인가 소우 6라는 영화를 실질적으로 VR 광고 영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여기서 안에서 실질적으로 즐길 수 있게 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고, 이런 좋은데이라는 광고는 360도 VR 가상현실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박보영이라는 그 배우와 내가 정말 사귀는 것처럼 영상을 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장시킨 개념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인터랙티브 미디어 캠페인, 특히 인터랙티브 디지털 트래픽 빌딩에 가장 많은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캠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의 시각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여러분들이 인터랙티브 미디어 캠페인 뭐 책에 나와 있는 사례와 제가 했던 사례들도 많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잘된 인터랙티브 미디어 캠페인 광고를 한번 찾아보시고 내가 인터랙티브 미디어 캠페인 광고를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겠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브랜드도 선택해 보시고 이러한 브랜드를 이렇게 인터랙티브 미디어 캠페인이나 광고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기획서 형식으로 짧게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터랙티브 미디어 캠페인 광고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페이지는 그냥 한 페이지에 그냥 종이로 길게 그냥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랙티브 미디어 광고를 캠페인을 기획해 보는 순간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사례도 한번 보시고 첫 번째 문제는 사례를 찾는 거고요. 잘된 사례. 그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셔도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잘된 사례를 보고 이런 브랜드에다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직접 만드는 거 너무 힘드니까 이 잘된 사례를 우리나라 이런 브랜드에다가 이렇게 인터랙티브 미디어 캠페인이라든지 광고를 진행해 보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죠. 제안서의 형태 한 페이지 정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